도대체 왜 하필 한국어죠? 미국 교육부 장관이 회의 중 조용히 중얼거린 이 한마디는 곧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 미국 교육계의 한 언어가 조용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마저 주춤한 상황에서 단 하나, 유일하게 수강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언어. 그 언어는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미국 대학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3년 만에 한국어 수강률이 38% 상승했고, 그 출발점은 명문대가 아닌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는 10년간 학생들과 단절을 느껴왔던 한 평범한 미국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교육계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제 학생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링컨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지 8년이 되었으니까 저희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정말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소설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는데 엠마가 친구 알렉스에게 뭔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대박! 저는 읽기를 멈췄어요. 엠마, 뭐라고 했니? 엠마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데 알렉스가 킥킥 웃으면서 다시 속삭였어요. 진짜? 저는 그 아이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말들이 외국어처럼 들렸어요. 낯설었죠.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여자애들아, 우리 교실에서는 영어로 말해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마커스와 제이크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커스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제가 물었어요. 그냥 안녕하다는 뜻이에요. 제이크가 재빨리 말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커스야, 영어에도 안녕하다는 말이 완벽하게 있잖니. 하지만 마커스는 그냥 활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수요일이 되니까 반 아이들의 절반이 그러고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숙제를 도와주면 고맙다는 말 대신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읽을 수 없는 글자들로 덮인 알록달록한 포장지의 간식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제 질서정연한 교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정말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교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제 친구 로드리게스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쓰고 있어요. 이상한 간식들을 가져오고요. 영어 수업에서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커피를 저으면서 생각에 잠겨 보였어요. 제 수학 수업 아이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학교에 대해서 더 신나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또 다른 인터넷 유행일 거예요. 작년에 그 이상한 춤들을 다 따라했던 것처럼요. 몇 주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아이들이 관심 갖는 모든 시시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대로 된 영어 배우는데 집중해야 해요. 여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저를 멈춰 서서 생각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어요. 토미 피터스는 저희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어요. 손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점심도 혼자 먹었고요. 저는 항상 그 아이가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토미가 창가에서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이상한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토미가 실제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국어 단어들도 쓰고 있었어요. 고마워. 엠마가 간식을 나눠줬을 때 토미가 말했어요. 천만에요.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토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봤어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그 아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어로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이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가 갑자기 다른 언어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토미의 미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이 모두 얼마나 신나 보였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어쩌면 잠자리에 들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 식탁에서 노트북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고 저희 고양이 위스커스는 창가에서 자고 있었어요. 토미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었어요. 구글을 열고 제가 들었던 첫 번째 단어를 치면서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대박이라고 말이에요.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으며 바라봤어요. 입이 정말로 떡 벌어졌어요. 한국어? 빈 부엌에서 혼자 소리 내어 말했어요. 한국어라고? 그 단어는 멋지다나 놀랍다는 뜻이었어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탐정이 된 기분으로 제가 들었던 낯선 단어들을 재빨리 더 쳐봤어요. 안녕하세요는 hello를 의미했어요. 고마워는 thank you였고요. 그리고 천만에요는 you're welcome이라는 뜻이었어요. 제 학생들이 그냥 아무 소리나 지어낸 게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미국 중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계속 링크를 클릭하고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이 완전히 제 정신을 날려버렸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음악 그룹들이 미국 전역의 10대들에게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그냥 인기가 아니라 엄청난 인기였어요. 한국 글자로 쓰인 팻말을 들고 소리 지르는 미국 아이들로 가득 찬 콘서트 경기장 사진들을 봤어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놓쳤을까요? 혼자 속삭였어요. 넷플릭스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고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들을 찾았어요. 오징어 게임이나 고향의 품 같은 이름의 프로그램들로 우정과 가족,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예고편을 하나씩 봤는데 모든 예고편이 저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답고 의미 있어 보였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존중, 근면, 그리고 서로 돌보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기사들을 읽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선생님과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온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부엌에 앉아서 학생들이 그냥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대해 배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수년간 가르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문화였어요.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엠마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마커스가 뒤에 있는 여학생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그 아이가 지나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어요. 제이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옆에 앉은 아이와 색연필을 나눠줬어요. 이 아이들이 무례하거나 바보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것에 대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겠어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는 걸 보면서 혼자 인정했어요. 자습 시간에 저는 탐정 놀이를 해보기로 했어요. 도서관으로 가서 학생들이 자유시간에 뭘 읽고 있는지 보려고 했어요. 그때 엠마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아름다운 한국 글자들과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덮인 책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엠마,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 아이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니? 엠마가 저를 올려다봤는데 잠깐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외국어로 된 책을 읽어서 혼나는 건 아닌가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저는 재빨리 말하며 그 아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정말 흥미로워 보여. 엠마의 얼굴 전체가 독립기념일처럼 환하게 밝아졌어요. 오 마이 갓, 선생님. 이건 정말로 제가 평생 읽어본 책 중에서 최고예요.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계속 그 아이에게 재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을 믿는 걸 절대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상황이 정말 힘들어질 때도 꿈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 엠마, 이 책이 어느 나라에서 온 거니? 한국이요. 엠마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선생님, 한국 책들과 영화들과 노래들은 정말 놀라워요. 모두 우정과 가족,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모든 게 불가능해 보여도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제 심장이 걱정이 아닌 설렘으로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엠마, 좀 미친 질문을 해봐도 될까? 네.
선생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두 발로 뛰어들었어요. 한국어 단어들을 좀 가르쳐 줄 마음이 있니? 엠마의 눈이 머리에서 튀어나올 것 같을 정도로 커졌어요. 제가 방금 달까지 날아갔다 올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어요.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국어 쓰는 거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야, 얘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진심으로 말했어요. 전혀 화나지 않아. 너와 내 친구들을 그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 이해하고 싶어. 한국에 대해 배우고 너희가 보는 걸 보고 싶어. 엠마가 의자에서 거의 튀어나올 듯이 기뻐했어요. 네.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정말 최고로 멋진 일이 될 거예요. 교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중요한 게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그 낯선 새로운 단어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배우는 게 신났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제가 평생 해본 일 중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글자들이 일반적인 글자라기보다는 작은 그림처럼 보였어요. 어떤 건 상자 같고 다른 건 선들이 삐죽삐죽 나온 동그라미 같았어요. 그리고 소리들. 오 마이 갓. 그 소리들은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입부분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말하려고 하는 아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학생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참을성 있고 놀라운 선생님들이 되어주었어요. 화요일 점심시간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엠마, 마커스, 제이크, 소피아, 그리고 토미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한국어 단어들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말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계속 엉망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그게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처럼 종이를 찡그리며 바라보면서 시도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마커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친절한 방식으로요. 말할 때 입을 더 둥글게 만드셔야 해요. 이렇게요. 제 입술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천천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따라하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이 모두 킥킥 웃었어요.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잠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멋진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비웃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노력하고 있어서 기쁘고 신나서 웃고 있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 빨간 얼굴을 알아차린 엠마가 재빨리 말했어요. 전혀 놀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배우고 싶어 하셔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엄청 어려워요. 제이크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저도 석 달 내내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끔 발음을 틀려요. 네. 한국어가 영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소피아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막 시작하신 분치고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커스가 보여준 대로 입을 더 둥글게 만드는데 정말 집중하면서 다시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토미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15번 정도 시도한 후에 드디어 제대로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제가 방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좋아. 정말 잘하셨어요. 엠마가 자리에서 튀면서 환호했어요. 날과 주가 지나가면서 저는 한국어에 대해 절대적으로 놀라운 걸 배웠어요. 그냥 영어로 말하는 같은 것들에 대한 다른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선생님. 어느 날 점심시간 한국어 수업에서 소피아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한국어에서는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많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엠마에게 고마워라고 하면 그건 편한 말이에요. 엠마가 제 친구이고 같은 나이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시니까 더 정중하고 존댓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매혹되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저에게 그냥 안녕 대신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실제로 저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는 거구나. 맞아요.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엠마가 흥분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덧붙였어요. 항상 선생님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존경을 표하려고 해요. 언어 자체에 바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존경하지 않고는 선생님께 말할 수도 없어요. 제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저는 학생들이 제 교실에서 한국어를 써서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느 날 매일매일 더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변해가고 있던 토미가 점심시간 수업 중에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알아두셔야 할 정말 중요한 한국어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뭐니? 토미. 제가 물었어요. 정이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한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거예요. 정.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며 따라했어요. 영어로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토미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게 누군가를 정말 많이 아끼는 거예요. 사랑과 우정과 친절함과 충성심이 모두 섞여서 하나의 감정이 된 것 같은, 정말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돌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점심 테이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커스가 작은 봉지밖에 없는데도 자신의 한국김 간식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100번째로 저에게 냅킨에 한국 글자 쓰는 걸 참을성 있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엠마가 저를 바보 같다고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제 발음을 고쳐주고 있었어요. 제이크가 토미가 한국 떡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자신의 한국 떡 절반을 토미를 위해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미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정성스럽게 한국 문화를 저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 테이블에서 바로 정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걸 느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모두 매일매일 저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정을 보여주고 있어. 모든 학생들이 가장 크고 행복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교실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학생들이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서로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대체 선생님들에게 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와 과제에 더 열심히 임하고 있었어요.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용품과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는 항상 어른을 존경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쳐요. 어느 날 오후 마커스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저는 한국어가 제 학생들에게 새로운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더 친절하고, 더 존중하고, 더 근면하고, 더 배려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저에게도 더 나은 선생님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저는 미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한국 문화의 날을 해보면 어떨까? 그날 아침 반 아이들에게 발표했어요. 교실이 흥분으로 폭발했어요. 아이들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모두 한꺼번에 말하고 거의 벽에서 튕겨 나올 것처럼 신나했어요. 정말요, 선생님? 토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저는 아이들의 흥분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어. 아직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말이야. 우리 모두 함께 배우는 거야. 그 다음 2주는 제 교직 생활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재미있는 주들이었어요. 엠마가 모든 사람이 색칠할 수 있게 한국 국기를 가져왔어요. 마커스가 한글이라고 불리는 한국 글자로 이름 쓰는 법을 반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소피아가 유튜브에서 한국 노래를 찾아서 모든 사람에게 가사를 가르쳐줬어요. 전에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까지도 신나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봐주세요. 애슐리가 자신의 종이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제 이름을 한국어로 썼어요. 정말 예쁘구나, 애슐리.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엠마 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도움을 자원해 주셨을 때였어요. 한국 문화의 날 전날 재료가 가득 든 가방들을 들고 저희 교실에 오셨어요. 주먹밥이라고 하는 한국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박 여사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놀라워하며 학생들이 함께 일하는 걸 봤어요. 밥과 채소를 섞고 손으로 주먹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절친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정말 멋져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어 단어에 눈을 굴리고 있던 아이 중 하나였던 데이빗이 말했어요. 한국 문화의 날에 저희 교실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모두 함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저희가 만든 주먹밥을 나눠 먹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김치를 먹어보고 얼마나 매운지 우스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계속 먹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박 여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죠. 저는 하루 종일 제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서로 한국어 표현을 배우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한국 간식을 나눠주고 한국 게임을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때 저는 모든 사람에게 동그랗게 앉으라고 했어요. 오늘 뭘 배웠니? 제가 물었어요. 토미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다른 것이 실제로는 정말 멋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 문화는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라요. 하지만 정말 멋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배우니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걸 배웠어요. 애슐리가 덧붙였어요. 한국 이야기와 노래들이 모두 친구들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주먹밥 만들기를 정말 잘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마커스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그날 오후 학생들이 짐을 싸면서 그냥 바이 대신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때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학년 초에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생각해봤어요. 한국어가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할까 봐 그렇게 걱정했었거든요. 대신 한국어는 저희 모두를 하나로 모아주었고 어떤 교과서로도 가르칠 수 없었던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해서 한국 문화의 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올해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것보다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뭘 가르쳐 줬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토미의 자신감, 엠마의 흥분, 그리고 교실에서 봤던 모든 친절함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도요. 그날부터 저희 교실은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은 안녕하세요로 시작하고 매일 오후는 감사합니다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실이 호기심과 존중, 그리고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새로운 문화를 탐험할 용기를 낸 아이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들과 함께 배울 용기를 낸 제 자신도 자랑스러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